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할 임야, 산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조금 더 고급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경사도가 높은 산지는 사면 안되고, 맹지면 사면 안되고, 개발 제한 구역 내의 산지는 사면 안되고, 이런 얘기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바로 개발행위 가능성 유무일 것입니다. 이 개발 행위의 유무에 따라서 바로 산지의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임업인과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사면 안 되는 산지에 대한 내용이고, 임업인이나 농업인의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임업용 산지 부분은 예외라는 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반인은 개발이 불가능한 임업용 산지를 싸게 사서 개발을 통해서 10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 제가 차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조건들 잘 살펴보시고 산지 매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통계 자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5.3% 정도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2021년 통계에 의하면 전년 대비 2% 감소한 63.3%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말은 2% 정도의 임야가 주거나 생활 기반 시설, 교통 기반 시설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산지를 개발하여 다른 용도의 땅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산지 2%는 개발로 인해 당연히 땅값이 상승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바로 이 2% 안에 드는 산지를 사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 산지를 사기 위해서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산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최근 10년간 주요시설 변동 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야 및 농경지 변동 추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주거 및 생활 기반 시설 변동 추이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교통 기반 시설 변동도 이렇게 추이가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를 일정 부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주거 및 생활 기반 시설, 교통 기반 시설로 해서 이렇게 대체가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산지를 절대 사면 안 되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산지관리법입니다. 산지의 개발 규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 산지관리법에 산지의 구분이 나오는데,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그리고 보전산지 안에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특히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구입하면 안 되는 산지입니다. 개발하기 불가능한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국립공원이 있거나 문화재가 있거나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풍광과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거나, 하지만 이러한 산지는 대부분 공익용 산지입니다. 말 그대로 보존을 해야 하고 절대 개발해서는 안 되는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산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할까요?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의 준보전산지, 그리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의 준보전산지가 바로 개발이 가능한 산지입니다. 두 번째는 산지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도 남향을 선호하듯이 산지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배산임소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닙니다. 북향의 산지는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 습하며 토질도 좋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산지의 가치는 개발 가능성에 있기 때문에
그 산을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로 만약에 만들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향이라고 한다면 아예 주택지는 불가능하겠죠. 설령 개발해서 분양을 해도 아마 실패할 겁니다. 북향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거니까요. 북향 산지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더라도 절대 사면 안 되는 산지입니다. 방향이 동남향은 그나마 낫고요. 서향은 해가 질 때 앞쪽에 이 산지보다 더 높은 산이 있을 경우에 해가 가려서 일찍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서향도 안 좋고 서북향은 더 안 좋고 북향은 절대 매입하시면 안 되는 산지입니다. 가끔 주변 산지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한 산지가 바로 방향이 좋지 않은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남양의 양지바른 산지는 나무가 잘 자랍니다.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은 산이 좋은 산이다 라는 말도 있었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소나무는 안반보다 양질의 흙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토질도 좋은 장점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나무가 너무 많은 임야는 개발령이 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내 산이지만 나무 하나 벌목하려고 해도 개발령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 좋은 산지는 나무가 너무 빽빽하지 않는 산지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울창한 산지도 매입하기 전 개발이 가능한지 행정관청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는 도로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주택도 지어놨습니다. 제가 낮에 이렇게 촬영한 사진인데요. 남향으로 해서 해가 아주 이렇게 잘 드는 형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방향이 지금 보시면 여기 응달이 이렇게 져 있습니다. 이쪽 면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쪽의 토지를 내가 만약에 구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이쪽은 주택지로는 적합하지 않겠죠. 물론 경사도나 이런 모든 제반 조건들은 다 제외를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가셔서 햇빛의 방향을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방향을 보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숲풀이 많이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서 있는 산지, 자, 이런 산지들도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산지를 보고 방향과 그리고 나무의 빽빽함 정도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에 가셔서 나무들이 이렇게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지고 좀 나무 뼈대만 남았을 때 이렇게 산을 보시는 방법도 좋은 산지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혐오시설과 분묘기지권입니다. 먼저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보시면 지금 아주 멋지게 이렇게 철탑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철탑 위로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고압선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뭐 호수도 있고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이 철탑이 바로 이 임야 상공을 지금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지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철탑, 고압 철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 아래쪽에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어떤 건강에는 좋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밑에 쪽은 한전에서 이렇게 그 별도로 선화지라고 해서 이쪽에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철탑 주위의 임야나 농지나 이런 일반 땅들은 일반인들이 구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철탑뿐만 아니라 주변에 공동묘지가 혹시 있거나 뭐 내 땅에 있지는 않지만 조망권이 공동묘지가 뭐 조망권이 된다, 그럼 별로 좋지 않겠죠. 그리고 인근에 특히 축사가 있는 경우, 축사가 주변에 있어서 냄새가 나는 지역은 매입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축사의 경우는 특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냄새가 났다가 안 났다가 하니까요. 특히 항공사진이나 주변 임장을 통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산지의 경우 필지에 따라서 면적이 넓을 경우 직접 다 둘러보지도 못할 뿐더러 나무가 또 있기 때문에 항공사진으로도 분묘 판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의 묘가 있다고 함부로 옮길 수도 없다면 정말 낭패겠죠. 지금 보시는 이 임야에서도 분묘가 몇 개가 보이시나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도 지금 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지금 묘가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은 이쪽도 봉분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묘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사진을 겨울에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만약에 한여름에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다면 이 분묘의 모습도 분명 항공사진에서는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맹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분묘 기지권이 있는 묘는 무용고묘와 유용고묘로 나누지는데, 무용고묘의 경우는 개장 공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대행을 해주는 업체에 일정 수수료만 주면 깨끗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분묘들 때문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산지가 분묘 이장 후에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아서 몇 배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되는 분묘 기지권이 있는 분묘 중 종중 소유의 분묘는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종중과 잘 협의해서 분필해서 매각해서 이익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경매에서 낙찰받은 산지보다 분묘를 잘 분필해서 종중과 협의 후 매각해서 낙찰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지 경매에서 아주 고급 기술인데요, 제가 유튜브로 공개하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산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도 여러 경우인데, 모퉁이 쪽에 위치하거나 개발에 걸리지 않는 위치라면 모르겠지만 산지 중간에 위치하거나 그러면 뭐 거의 알바키 형태가 되겠죠. 또 분묘가 여러 개일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매입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분묘는 예로부터 양지 바른 곳에 있죠. 땅의 기운이 좋은 곳, 그리고 명당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분묘가 많은 산지는 위치적으로는 명당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땅에 분묘를 이장할 수만 있다면 이 산지를 제대로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지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점 제가 꼭 짚어드립니다. 분묘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분명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과정에 있어서는 아주 고급적인 기술에 속하기도 하는데요, 차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밖에도 산사태 위험지역은 매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자료는 별도로 검색이 안되고 해당 지번을 가지고 해당 관청 산림과에 직접 확인해 봐야 하고요. 특히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절대 매입하시면 안됩니다. 아예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여기 참 경치 좋네, 이런 산에 집 짓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경치 좋은 곳은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보다 보존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거니까요. 공원지구나 경관지구로 거의 묶여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아니면 뭐 국립공원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경치가 좋은 곳들은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